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차가 있었죠. 그게 시작된 지 닷새가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1차 방류 때와 비슷한 7,800여 톤, 17일간의 일정으로 하루 460톤씩 바다에 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 2차 방류 앞두고 앞서 대한민국 교수들은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라는 서명과 함께 국회 토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 관련한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서균열 명예교수, 유진상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히나 서균열 교수님께서는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분 TV에서 많이 뵀는데 하실 텐데 또 저희 지역에 직접 네. 모시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방송 아닙니다. 오신 겁니까? 바로 이 방송을 위해서 왔는데요. 진짜요? 뭐 당연히 와야죠. 조금 멀긴 하지만 뭐 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강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 있으셔서 그렇죠. 오셨을 그리고 겁니다. 더욱이 경남은 제주와 함께 최전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꼭 왔어야죠. 자, 그런데 그 어민들이 이제 교수님께서 다양한 방송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아니 오히려 말을 계속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 한 어민 단체로 좀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었거든요. 네. 지금 그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 그러니까 경찰 조사 2번 받았죠. 예, 좀 곤욕을 치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업무방해죠. 업무방해. 업무방해라 함은 예, 이러한 그 방송 내용 때문에 수산물 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물증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께서 가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더랍니다. 근데 어쨌든 네, 며칠 전에 그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불송치 혐의 없음에서 일단 그 억울한 누명은 벗게 됐습니다만은 벌써 손상은 갔죠. 제 어떤 그 전문가로서 명예 예,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뭐랄까 고문 수준이죠. 전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육체적 고문을 당한 것만큼이나 예. 정신적 고문을 넉 달 넘게 받았던 거죠. 업무방해 이해가 안 되는군요라는 실시간 댓글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예. 경찰에서도 이해가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예. 자, 이제 교수님의 말씀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보겠고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진상 또 상임 회장님께서는 전국 교수 연대회 이 관련으로 저희가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취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전국 교수 연대 회의는 예.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수들을 대표하는 7개 단체가 모인 단체입니다. 예. 예를 들면 민교역 전국 교수 노조, 또 국립대 교수 노조, 국립대 교수회, 사립대 교수회, 그다음에 비정규직 교수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7개가 모였는데 건국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수 단체들이 모였다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교수님들의 뭐 대표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총장 협의회는 안 빠졌어요. 거기는 좀 아무래도 그 정부 입장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왜 모였냐면 이 핵 오염수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예. 올 1월달에 전국의 이제 교육 정책들이 예. 너무 이제 가공되지 않은 숙고되지 않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 고등교육이 이제 대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고등교육 정책 잘 좀 정책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모였는데 예. 이게 쭉 이제 계속 그동안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정책을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핵 오염수 투기는 결국에 우리 제자들한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때 사실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7개 단체 대표들이 모두 다 이건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악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스승된 도리가 아니다라고 다 뜻을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서명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후에 토론회 하고 뭐 이렇게 정했고 그때 이제 많이 언급이 됐던 게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연안 국가들 다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 여당
총리나 대통령이 일본을 비호하는 태도를 좀 이해할 수 없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의견들이. 최근에 뭐 해외 보면 중국도 그 반대하는 입장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 대변인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을 이제 듣는 정부 여당 지지자들께서는 아마 또 가짜뉴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법한 게 2차 방류가 뭐 이런 행동들에도 전혀 뭐 어찌 보면 거리낌 없이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쿄전력은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에서 측정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 그렇게 삼중수소 얘기 많이 하더니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봤을 때는 뭐 주변에 횟집도 그렇고 잘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큰 변화 없어 보이던데 그래서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려는 우려였고 그렇죠. 이렇게 물론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일단 도쿄 전력에서는 어떤 물을 버릴까요? 그 앞에 있는 정말로 깨끗한 물 예. 모아져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지난번 몇 과학자들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부식물, 흙탕, 소금, 기름 뭐 이런 게 잔뜩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적물 이런 건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자꾸 삼중수소 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해롭지만은 정말 해로운 방사성 물질들 뭐 세스풀이라고 하는 세슘, 예. 뭐 스트론튬, 요드, 예. 플루토늄, 코발트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게 중요한데 일단 그거는 모자로 덮어놓고 예. 자꾸 우리 주위를 삼중수소 하면서 뭐 저기 중국도 버리는데 우리나라도 버리는데 미국, 캐나다 그러면 일본도 버리고 있어요. 정상 가동 운전 예. 중에 왜 자기네 정상 가동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중수는 2차적인 문제라 이거죠. 물이니까요. 물론 그것도 저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방사선 장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리는 것 때문에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해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건 뭐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되는 수산물, 가공, 농산물, 축산물 포함해 가지고요. 다 영향 끼칠 수 있습니다. 화장품까지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 이유는요. 이게 벌써 2011년부터 계속 꾸준히 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상당량이. 예. 그게 어디로 가실까요? 지하수로 스며들고 풀이 자라고 소가 뜯고 우유로 가고 광천수로 가고 지하수로 가고 자기 맥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수산물로 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수산물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습니다. 당연히 오염됐겠죠. 뭐 우럭이 뭐 180대 배 정도. 그렇죠. 108대.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그런 우럭만 있을까요? 가재미는 없을까요? 넙치는 없을까요? 그다음에 해조류는 없을까요? 자, 그런 게 잡히죠. 그걸 어디서 출하할까요? 가장 좋은 데는 도쿄 시장입니다. 그러면요. 원산지가 도쿄가 돼요. 우리 예. 후쿠시마 8견 막죠. 예. 거기서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도쿄 산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목청 놓두는데 우리는 그냥 마이동풍이죠. 그 이유는 일본 못지않게 일본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화장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해류 누가 거기 가서 우리 10년 뒤에 가서 마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걸 걱정해요? 물론 그것도 걱정스럽죠. 많은 지금 일어나는 그게 더 크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해서 그때 오염수 안정성 홍보 영상도 제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예. 예산도 상당히 썼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말씀해주신 분은 서균열 명예 교수님이시고 전공이 원자 핵공학에다가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예. 그 저기 뭐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그 후쿠시마 같은 이런 원자력 사고는 다루시지 않았다면서요. 뭐 다른 과목을 그래서 그걸 어디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과 과목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우리를 못 살게 군 미국 웨스팅하우스 9년 동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를 연구한 장본인이고 국내 유일의 전문가입니다 하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원전, 우리나라에 이런 원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전문가는 맞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신공격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러한 가짜 뉴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동대학교 괴담학과 불명예 교수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는 얼마 전에 빨갱이 좌빨로 불리고 아,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저기를 하면은요 예. 빨갱이로 모르는 거죠. 제 얼굴이 좀 빨개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갱이는 우리나라 아닙니다. 뭐 전. 혹시나 하는 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빨갱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예. 없어요. 교수 저야말로 예. 그 정부나 여당을 예.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제가 아마 바보인가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상임회장님께서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아,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안타깝죠. 저희들은 학자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로 이야기를 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객관적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저런 식의 이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은 과학자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7개 교수 단체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우리는 예. 선동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9월 14일 날 전국 교수 연구자가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명서를 받았어요. 예, 예. 이거 저 반대한다는 성명을 해서 받았는데 10일이잖아요. 10일간 1,5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한 예, 이제 예. 많은 숫자인데 예. 그 결과를 가지고 25일 날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결과를 이렇게 기자회견한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론회를 한 거거든요. 교수님 모시고. 예, 예. 토론회에서는 객관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명서 같은 경우는 약간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는 성명서로 끝내고 그렇게 길게 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우려 때문에.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제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로 그냥 보여주자. 감정을 섞지 말고 예. 그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열게 된 겁니다. 전혀 뭐 안 섞이고 잘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패널 구성에 있어서 일부 누가 이제 뭐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냥 사실관계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 서균희 교수님,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온갖 해로운 물질들이 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엔진이 폭발한 차량을 폐차 전에 세차하고 그 물을 버리는 셈이다. 객관적 사실에 좀 근거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렇죠.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일단 비유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해결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됐죠? 완전히 으깨지고 깨지고 굳고 파열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뜨거워져. 왜 뜨거워졌죠? 그 당시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발전소에 전력이 끊어졌죠. 그렇죠. 송전탑 무너지고 그리고 저기 물이 밀려오니까 지진 해일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배터리 뭐 전부 다 충전기 완전히 잠기죠. 그러면 이제 펌프가 안 돌아가죠. 펌프가 안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과열이 되는 거예요. 예. 원자로는 꺼졌지만 그래서 이제 온도가 3,500, 4,000도 섭씨로요. 올라가면은 이야, 용암처럼 녹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원자로 용기가 한 10cm, 15cm 탄소광이거든요. 이게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직후 일주일 만에 뚫렸다라고 왜냐면 웨스팅하우스 전공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도 저는 완전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유명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예. 그렇게 명성을 얻은 지가 한 12년 된 거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그게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쿄전력이 6개월 동안 인정을 안 했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9월쯤 가서 선선해지니까 인정을 했죠. 2호기만 그럴 거죠. 아니요. 2호기, 3호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2호기, 3호기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1호기는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예.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 있던 그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죄다 노출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지하수가 밑에 흘렀고 냉각수가 흘러오고 그리고 강우수가 있어. 그게 세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는 온갖 방사성 물질 아까 말씀드린 세슘수론 기타 등등 예. 그리고 삼중수소가 있는데 보통 깨끗한 원전에서는요 사고 안 났죠. 우리나라 원전 캐나다 미국 같은 쓰리마일 빼고는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그냥 삼중수소 조금 나와요. 그 끝이에요. 예. 나머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 도쿄전 어떻게 했죠? 마치 그거는
다 제거된 것처럼 가정하고 삼중수만 갖고 비교하면 이거 공정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있다는 걸 숨겨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체르노빌보다 3배 이상 많겠다. 이런 근거를 갖고 했는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 말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아는 후쿠시마는 1%밖에 안 된다. 99% 모른다는 건데 예. 더 중요한 거는요. 도쿄전력은 1%도 더 모른다는 거예요. 0.1% 정도. 제가는 100분의 1, 전 1000분의 1. 그 이유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저는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맞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말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전문가 나타, 의사가 나오든 교수가 나오든 누구 나오든 똑같은 숫자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퍼오는 거죠. 그게 진짜 과학인가요? 저는 그거는 미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또 과학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목에 대한 어쨌든 반박은 없는 거죠. 없죠. 하더라도 도쿄전력과 그냥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렇게 정도 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예. 우리 토론회 하면서 그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우리나라 원전하고 다르게 오히려 더 오래된 구식이고 네네. 이 형식 자체가 전혀 다른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등노라 그래가지고요. 실제 원자로 안에서 물이 끓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훨씬 더 이 피복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되게 돼. 그리고 수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고 수소가 많이 나온다는 건 중수소, 삼중수소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가압경수로 해서 물이 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건너 증기 발생해서 물이 끓어요. 한 번 더 간접적으로 거기서는 수소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근데 일본은 그야말로 증기 발생기가 바로 원자로는 끌어버리니까 많은 수소가 나온 것이고 게다가 과열이 됐고 게다가 뚫려버렸고 멜트다운, 멜트스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는 특히 중국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중국도 딱히 무슨 항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그 뭔가 뒤에 구리는 게 있든지 아니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되면은 일본이 꼼짝 못 하거든요. 자, 너희 이거 숨기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나머지를 숨기고 똑같다고 가동원전, 사고원전 비교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록이마처럼 이거는 사슴하고 말처럼 다른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 보면은 아마 참든지 아니면은 모르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해류 흐름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뭐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맞아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한 가지는요. 미군 애시당초부터 일본을 동조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은 이걸 오히려 부추겼죠. 그 이유는요. 자, 미국이 어떤 나라죠? 일본에 원자폭탄 2개 터뜨렸습니다. 예. 원죄가 있는 나라고요. 예. 그리고 태평양 상에서 수백 번 일본 이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한 방사성 물질 오염을 일으킨 주범이거든요. 지금도 그쪽 태평양 제도, 비키니 섬, 쿡 제도, 마샬 제도 아직도 주민들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방사선병으로 죽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보조받다가 지금은 이제 그 보조가 끊어졌습니다. 원죄가 있는 나라죠. 자, 일본이 그렇게 실험을 한다면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실험. 예. 핵실험 때문에요. 똑같은 거죠. 방사성 물질이 나왔으니까 그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덮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국의 원죄를 아마 그런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꾸 이거를 방류하게 해줘야지 내년에 있게 될 로카수 무라라고 하는 제처리 공장에서 이보다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예. 플루토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드디어 플루토늄을 많이 갖게 되는 일본이 탄생하게 되는 핵 이거는 핵 기지 국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그 속셈이 딱 떨어지는 그리고 그쪽은 회 안 먹잖아요. 상임 회장님도 좀 그렇게 좀 바라보십니까? 이번에 저도 예. 토론회 때 새롭게 예. 안 사실인데 예. 그 핵 기지국 보유국 이 관계가 일본이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순인데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결국은 핵 보유국을 만들어서 이 미국의 핵 방위 라인에 두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상당히 그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토론자 만약에 중에. 그 설대로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공범이 되기로 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설이 맞다면요? 근데 거의 신빙성이 높은 이유가요. 예. 이게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럼 미국은 대한민국을 택할까요? 일본을 택할까요? 일본을 당연히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죄가 지어지면서 그리고 예. 벌써 플루토늄을 50톤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플루토늄 폭탄 수만 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은 일본이죠. 그러니까 이걸 허용한 것이고 권장한 것이고 종용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IAEA가 등을 받치고 들러리 서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오늘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질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좀 새로운 정보들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네네. 듣게 된 것 같고 뭐 네. 그 가운데 시간도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아 있어서 저희 그 PD님께서 좀 연장 방송 10분 정도 해서 조금 네. 더 힘을 좀 내려놓고 네. 여러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는 말씀드렸는데 두 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예, 10분 정도만 더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 3월까지 총 4차례로 방류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두 번째 방류 이어지고 있는 거고 반도 안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좀 꼭 좀 드리라는 요청이 있어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뭐 오염수 얘기보다 또 많이 나오는 게 그 R&D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유진상 상임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큰 위기입니다. 네. 예, 이에 대해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제에서 이제 약간 벗어난 내용 같기도 그렇긴 하지만 합니다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경남에서 원전 산업으로 사실 꽤 산업 발전이 있었고 또 하지만 그걸 다시 치환해서 친환경 그런 걸로 이제 치환하면서 또 좋은 성과를 냈다가 다시 또 원전을 부활시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이제 이 기초과학 분야 예산 삭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게 핵을 만들어내는 거 말고 핵 처리 기술에 관한 게 굉장히 필요한데 예시를 든 거예요. 자,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타격을 받을 거고 연구 개발 16.6%는 아주 우리 교수들한테 치명적인 거죠. 국가 미래를 향해서도. 예. 서울대 석윤열 명예교수 유진상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과 함께했고요. MPT카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연장 방송 10분 정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석윤열 교수 그리고 유진상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그 회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 지금 정부가 우리 오염수에 대한 비난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녀사냥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괴담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정부 대응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응 자체, 대응법 자체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걸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되는데 이건 그냥 그 예전에 했던 그 빨갱이 마녀사냥식의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교수들을 움직이게 만든 힘이었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정부의 이 태도를 보면 거의 일본 정부와 동일한 정책성 수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부가 가장 이야기하는 게 가치 동맹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일 한국의 그 동맹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동맹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기본권, 국익은 희생해도 되냐고 물으면 거기에는 명쾌한 답을 안 해줘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가 좀 앞뒤가 바뀌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안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여러 저는 이제 전공이 그 건축이다 보니까 약간 한 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처리에 있어서도 고체화를 하거나 대형 수조를 만들어서 지금 이미 핵이 30년 반감기인데 한 절반이 흘렀잖아요. 그럼 한 15년만 좀 담가 놓고 희석시키고 그 반감기를 기다리고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제 그게 다 오로지 경제 논리로 설명이 되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다는 걸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 뭐 안에 우리 대해서. 돈 드는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걸 좀 이해가 안 근데 그걸 되는 우리 정부에서 거죠. 좀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학자들끼리 이렇게 논쟁이 좀 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지금 방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방류를 또 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 보면요, 경남 같은 경우는 제 뉴스 보니까 교수님 그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한다 그러고 원산지 표시 강화도 한다 그러고 해수부는 뭐 지금까지 뭐 문제가 발생한 거 없다 이렇게 발표하던데 그럼 이거는 그래도 그 정부가 지자체가 검사하는 거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밝힌 거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면 지금 그런데- 믿어도 되는 거고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검사라는 게요. 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주로 이제 방사선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알파, 베타, 감마, 중수선. 여태까지 하는 건 거의 감마예요. 베타 삼중수소를 하려면 베타 잡아야 되거든요. 플루토늄을 알려면은 알파도 잡아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비가 10배, 20배, 몇십 배로 비싸지는 데다가 그럼 지금 다 잡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없어요? 네. 지금은 각각 따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잡는 거는 가장 쉬운 것 그리고 실시간 자료가 있는 것 감마선인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최소한 베타선도 잡아야 되고 알파선도 잡아야지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 감마선만 갖고 마치 모두가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전수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원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산지라 하면 팔린대, 출하된 데예요. 예. 가공하잖아요. 삿포로에서 가공, 삿포로산, 오사카산에서 낸 거예요. 저기 후쿠시마에서 잡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쭉 해류 때문에 가잖아요. 먼저 미국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죠? 예. 태평양 쪽으로. 예. 그러면 가는 도중에 먹이사슬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참치 다랑어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잡거나 미국이 잡거나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망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해류도 변수가 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라니냐, 엘니뇨 그거 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게 균일하게 쫙 퍼진다. 이거는 그냥 이상향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예. 태풍이 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네요. 모두 예. 심층수, 표수 다 달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슈퍼컴퓨터가 여러 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일 결과 다르고 우리나라 결과 달라요. 저는 그래서 독일이 삼중수산이 세슘으로 했고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이다.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이 일찍이다. 그러니까 제주도 경남 같은 경우는 7개월, 8개월이에요. 10년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보수적으로 택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저기 지적을 받았는데 소명을 다 했죠. 왜냐하면 그쪽 결과가 또 있어요. 왜 우리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결과를 냈을까요? 글쎄 아마 같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중수만 봤어요. 세슘 보지 않고. 예. 그리고 아주 균일하게 퍼진다. 그럼 저는 두 군데 중에 보수적인 걸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설적인 토론하는 게 맞지. 이걸 정말 마녀 사냥으로 가다 보면 이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마치 제가 그 다음번 뭐죠? 그 저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처럼 저를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네. 명예훼손이죠. 그런 일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교수님이 우려하신 대로 향후에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는 늦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늦죠. 일이 생기면요. 대통령 임기 끝났죠. 지금 여당 그냥 다 바뀌었겠죠.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장, 해수부 장관, 뭐 저기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결국 우리예요. 우리. 예.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삶과 죽음 또는 암이냐 건강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 몸에 이상이 생길지 이런 것도 뭐 전혀 추측도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임상자료가 사상 없기 초유의 때문에. 일이니까. 그렇죠. 임상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마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본 정부보다도 일본 또는 도쿄 전력을 옹호한다면 이거는 옳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그 아마 상임 회장님도 당연히 들어보셨을 텐데 먹으라면 먹을 수 있다. 후쿠시마 주민도 아무 문제 없다. 월성 주민 삼중수소 1년간 피폭량 바나나 뭐 멸치 이렇게 비유를 하신 교수님 계십니다. 네네. 예,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인데 네.
오염수 방류도 80년, 100년 끄떡없다. 네. 이미 이제 방류가 시작됐고 2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국민들이 이 말 더 믿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자, 과학자가 어떻게 사실 우리 일기예보 일주일 이상 예측 못하죠. 어떻게 80년, 90년, 100년 이거는 스스로가 거짓말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어떻게 80년, 90년, 100년을 예측합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임상 자료가 단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 어떻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단지 바나나, 멸치 가지고요.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위에 얹혀지는 거죠. 이걸 똑같이 비교하는 게 이거는 얹혀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걸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먹지 않거나 이걸 먹거나 그건 아니죠. 얹혀지는 저도 거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금 현재 후쿠시마 이제 도쿄 전력에서 방류하겠다고 한 양 30년 동안 방류하겠다는 양조차도 사실은 그게 원전이 30년 안에 방류할 때 자동으로 모든 게 씻고 폐쇄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맞아요. 폐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폐쇄가 안 되고요.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폐로가 안 되고 왜냐면 폐로 한다면 해결료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씻고 어디다 고체로 이제 만들어 놔야 돼요. 갈아 가지고 모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결료가 어디가 있는지 도쿄전력이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원전은 정확하게 어디가 있고 원자로 안에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해결료 저장소로 간단 말이죠. 정확해요. 그리고 그대로 있고요. 그냥 보면 똑같아요. 새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도쿄전력이 알려고 들어갔다가 로봇이 그냥 몇 분 만에 전부 다 망가지잖아요. 그 이유는 얻어버리니까. 아직도 예.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자회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자 끄집어내려고 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예. 어떻게 재고 합니까? 안 그래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폐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30년에 60년, 90, 그래서 이제 100년까지 갈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방류하게 될 양이 기본적으로 3배, 4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죠. 예. 연장 방송을 했음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두 분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상 상임회장님은 전국 교수 연대회 그럼 앞으로 좀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세요? 예. 사실 그 이미 많은 시민 운동가들이라든지 저희가 토론회 하기 전에 많은 운동 뭐 야권에서도 하고 서명도 받고 많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게 뭐 서울에서 도쿄까지 일본하고 한국의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도보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교수들의 역할, 교수들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역시나 아까 말한 것처럼 토론회나 포럼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객관적 사실 지금 객관적 사실이 오픈된 게 거의 없잖아요. 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또 좀 객관적인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나오면 마녀 사냥해버리고 하기 예.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데 좀 주력을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윤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워낙 좀 어려운 얘기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니 충분히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정부가 좀 나서서 확실하게 우리를 좀 궁금증을 파헤쳐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대다수가 당연히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요. 그런데 그렇을까요? 네네. 방류를 그냥 뭐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뭐 차선책이라는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장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예. 충분히 방류를 잠정적이지만 멈출 수가 있고요. 일단 왜냐하면 멈추고. 아직도 탱크가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게 비어 있어요. 예. 그동안에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방사물질을 제거하는 정말 저감이 아니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세슘 수론출 이걸 찾아야 될 것이고 세계 최고로 쓰는 거죠. 일본 기술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예. 이 사안 자체가 일본 국내 사안이 아니라는 것. 초국경적이고 그럼요. 예. 먼저 이제 태평 다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 대만까지, 홍콩까지 초국경적 그리고 초세대적이라는 것. 우리 세대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100년이면 3세대까지 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학적이다. 이는 과학으로만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문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인정하고 서로 수기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방류는
멈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예. 저기 교황청에도 편지를 쓰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버리지 않고 콘크리트로 만들면 돼요. 또는 수조 만들면 되고 인공호수 만들면 되거든요. 왜 안 해요? 더 싼데. 네, 저희 그러지 않아서 또 방류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은 걱정하는 분들은 참 의문 좀 많이 한 가지 더 표시하죠. 이제 예.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토론에서 언급이 됐는데 결국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는데 제소 주체가 국가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제소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일단 시간을 벌어서 공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닌 다른 방식의 또 제소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국가가 아닌 그런 방식을 하면 당사자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반인륜적 범죄 있잖아요. 전쟁에서 네. 인종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제소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는 국가대로 계속 하고 민간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제소를 해서 일단은 급한 불을 꺼서 멈춰놓고 예.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상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의 연합회 상임회장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앞서 그 핵을 전공하셨는데 굳이 탄탄대로 두고 가시밭길 가시는 이유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으로 충분히 이에 대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바른 길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바른 길일 수도 있는데 분명 지금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예, 걷고 있는 두 분과 함께했고 특히나 서균열 교수님께서 또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뭐 죄송합니다만 시간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그래도 또 두 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중히 모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연장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